선택자들과 힘을 모아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까지 몰고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창당 출범 발표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지금 관계부처로부터 행정서로부터 지금 당부의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우선 이 앞에 진행하시는 주간은 9분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취재하고 계시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사람들, 그러니까 카메라를 거치하시고 사람은 9명 이상 앞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카메라는 거치해 놓고요. 사람은 교대로 순번대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금 정치 방역이야? 아직도 정치 방역이야, 정치 방역. 아직까지도 9명 타령이야? 9명 타령이야, 아직까지? 씨발족 같은 세상이네. 에이, 진짜, 그때 나라야, 나라. 큰일이야, 큰일. 지금도 정치 방향을 하고 있어요. 끝나고 바뀌었어요. 9명 타령이고, 정치 방역 9명, 그게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뭐야, 그럼? 공산주의지, 뭐야? 공산주의로 가겠다, 이거지. 아니, 그래서 뭐, 가겠다, 이거. 오세훈이가 돼도 뭐, 기대를 했더니,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정치관이 최소한 다 알고 있어. 9명은 풀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쇼하고 그래, 쇼 그만해, 쇼. 이제 오세훈이, 쇼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 다 알아. 아니,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요. 오세훈이가 됐으면, 최소한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뭘 않나? 자꾸 막 정치 방역을 하고 그래.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하게 만드네. 족같은 세상이야. 가능하면은 욕을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옆으로 봐봐. 그 사이로 끼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되지. 뭐가 안 돼? 뭐가 안 되냐고. 성의 안씨가 아니잖아. 아니 지금 지장 없잖아 지금. 꼭 그 사이로 끼어 들어와야 되겠어. 그거 진짜 말 많은 거. 여기 10시 와도 양보해 준 사람이 있는데. 아니 뭐 충분히 뭐 공간이 있는데 왜 그래? 어디 있더라? 여기 10시 와가지고 세이팅 갔다 와서 그러는데. 어느 게 유튜버도 좀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죠. 아니 내가 뭐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 안 되죠. 여기 유튜버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지만요. 좀 늦게 온 사람들, 좀 일찍 온 사람들이 옆에 자리도 좀 서고 이렇게 좀 촬영할 수 있도록 삼각대를 옆에 좀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안 된다. 서로 좀 된다. 해주세요.
현장에서는 열심히 잘 지내서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건강적인 변화를 좋은 선택을 계시네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혁명당 창당선언 기자회견은 11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좀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된다고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주시면서 기다려주는 것은 저희가 이곳에서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난 사람은 앞에 서는 거예요. 잠시 후에 11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카메라에 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보셨다 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곧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자유 발언해 주실 전문가 위원님들은 다 이쪽으로 좀 이제 와 주십시오. 네, 오늘 참석하시기로 되신 분들은 다 이제 개별적인 대화는 잠시 뒤로 미루시고, 자, 이쪽 앞으로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학 대표님, 그쪽에 보세요. 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앉아 계시고요. 쭉쭉 계시고. 김수혜 대표님, 이충근 박사님, 예. 예, 두 분, 청년 대표분 두 분도 나오시고요. 이범 대표님. 자,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돼서요.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거리를 조금 띄워주시고요. 네. 쭉쭉 일렬로 서야 뭐야. 자, 이쪽 앞으로 쭉쭉 당기셔서 쭉 일렬로 서주십시오. 일렬로. 곧 시작해야 됩니다. 예. 고문단들은 앉아 계시고요. 나머지 자유 발언하실 각 전문가 대표분들은 쭉 써주십시오. 예. 곧 시작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가칭 국민혁명당 창당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혁명당 가칭 창당선언에 임하는 저희의 입장을 창당준비위원장이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our citizens across the globe.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This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by President Ri Seung-man and was advanced by President Park Chung-hee.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지자 In 1945, August 6th, due to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Japan,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the Korean peninsula was forced with a decision, two decisions. 이승만을 선택할 것인가 김일성을 선택하실까에 대해서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하였습니다. Whether to choose Kim Il-sung or whether to choose Lee Seung-man as the president. And North Korea chose Kim Il-sung and South Korea chose President Ri Seung-man. 또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습니다. And regarding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ountry, South Korea chose liberal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and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를 종교로 선택하여 각기 70년을 살아왔습니다. And North Korea chose communism, socialism, social control economy, an alliance with China, and has now furthered it for 70 years. 그 결과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And as a result, as we see today, South Korea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and North Korea remains as an impoverished country today. 이제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We see that the competition is over.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Ivy League professors from America and many professionals in this area unanimously say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통일이 되면 2050년도에 가면 전 세계 G2의 나라가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that if North and South Korea are reun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 constitutional political system, then by 2050, our Korean country will be one of the G2 countries in this world.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문재인의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서 But already through this advancement, we see a blocking area with Moon Jae-in, the government leadership.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제주도 4.3 사건을 제압한 국군들과 경찰들을 국가 폭력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resident Moon Jae-in has not only denied and refus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th, 1948, but has also framed soldiers and armed forces who have successfully subdued the incident of Jeju-do.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문재인은 남노당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And through his publicity of regarding the April 3rd incident of Jeju-do, framing them and publicizing them as those who are helpful for the country, we see that he is trying to change this country into a Namro workers union.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We can clearly see their inten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leadership that they are wanting to dismantle Korea and pass it over to North Korea.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What other evidence do we need? 대한민국을 남노당으로 선포한 이 마당에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What other evidence do we need? Already we can see clearly that this president wants to sell off this country to the Namro party.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를 가장한 여의도의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당들은 붕괴하는 국가 현상을 보고도 중도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But many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People's Power Party, are using the name of Midway Alliance to ignore the opinions of the people as such. 문재인이가 이와 같은 국가 반역의 발언을 한다면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지금 국민의힘 정당을 비롯한 이런 정당들이 목숨 걸고 투쟁에 나서야 될 텐데 When the people as such, the citizens of Korea, are crying out for a change in this country, then people, political parti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right wing should be giving their utmost effort. 오히려 그들은 중도라는 표명으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주사파 세력에 대하여 이중대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But rather they are compromising with the left-wing parties and the current ruling party.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We, as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not stay silent in this time.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혀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의 개발 정신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라는 의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enraged at the fact that all the nominated presidential candidates of all parties do not carry the spirit of President Lee Seung-man or President Park Chung-hee. 대한민국은 좌파도 없고 중도도 없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no leftists and has no midway alliance people.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았던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신에 충실한 대한민국 주의자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citizens of South Korea are pure Koreanists. 몇몇 주사파 세력들이 국민들을 현혹시켜 대한민국 근대 역사를 왜곡하고 촛불 선동으로 불법 탄핵을 주도하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탄생하였으나
Although we see that the current leadership gained its power through a candlelight revolution and by distorting areas of Korean history, 근본된 국민들은 대한민국주의자들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the majority and all of the Korean citizens are true and pure Koreanists. 그동안 애국운동과 국가회복운동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을 중심으로 Centered around the people, the citizens of Korea who have been out on the Gwanghwamun assemblies for the past 2 years, 국민들이 더 이상 주사파 정부와 이중대인 국민의힘 정당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all of the citizens of South Korea will no longer be blind to the fact and stay silent to thi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돌아오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For the 20th. 대한민국이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거짓에 미혹되어 북한으로 가느냐의 결호의 지금 기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we alert you today that this upcoming 20th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is a very, very important moment for this South Korean country, as it will determine whether our country will advance all the way up to becoming a G2 leading country, or whether we will return back to an impoverished country like North Korea. 건국 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게 선택의 강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 we are facing a very, very important moment in our history. 대한민국 건국 후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선택을 놓고 그때의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When faced with the decision whether to choose President Ri Seung-man or President Dictator Kim Il-sung, our ancestors of South Korea made the right decision to choose liberal democracy.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또 한 번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And 것입니다. once again, this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s a very, very important moment for our citizens and this nation. 북한으로 갈래 아니면 대한민국을 세계 G2의 나라로 만들래 하는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It is a decision of whether we want to retrograde back to North Korean impoverishment or advancing up to a G2 leading country status. 이에 대하여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광화문 운동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였던 1150만 명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And so regarding this decision, with the 11.5 million citizens of Korea who participated in any of the Gwanghwamun assemblies, 1200만 기독교인들과 군번 가진 2천만 명의 군인 가족, 군번 가진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and also the 12 million South Korean Christians and 20 million families that are registered in Korea, 새로운 정당을 선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we proclaim at this time a new political party. 이번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당은 보안법을 지켜내고 And this political party will protect and follow security law, 인류를 망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and we will completely eradicate all passings of this anti-discrimination law, 주사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악법, 공수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들을 원천 무효화할 것입니다. and all legislative offers and laws passed by this Juche ideology communist regime.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을 속히 해체시키고 And we will completely dismantle and disband North Korean communist parties. 중국으로 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And we will once again restore this country away from Chinese alliance. 한미 동맹을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And we will raise up this ROK-US alliance up to an alliance with Israel.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을 속히 사면시키고 And also pardon President Park Geun-hye, President Lee Myung-bak, and also Lee Jae-yong. 독일이 히틀러에게 속았으나 아데나우를 중심으로 한 반나치법을 제정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을 바로 세웠던 것처럼 And just like how Adenauer, he enacted an anti-Nazi law against Hitler, 속히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we will impeach President Moon Jae-in, 주사파를 척결하여 and we will completely eradicate all Juche ideology. 자유통일을 이루는 기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And we will form a strong found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under liberal democracy.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our welcomed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저는 이제 보네프와 아브람 카이퍼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I have now resolved to follow the steps and the path of Bonhoeffer and Abraham Kuyper. 이제 마지막 기회인 차기 대통령 선택에 대하여
And so according to this, regarding this issue of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주사파 정부와 중다라고 가장한 국민의힘 정당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that we will not forgive the opportunistic decisions and ways of the People's Power Party, 돌아오는 20대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애국 국민들이 행사할 것입니다. and we as the people of South Korea will exercise our right to nominate a presidential candidate. 이제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의 개발 정신을 동의하시는 분들은 And so for any of you who agree to the spirit of President Lee Syngman, President Park Chung-hee, 모든 국민들이 이 정당에 가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I strongly encourage and plead you to register to this new political party. 돌아오는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명권을 행사해서 For this 20th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the people of this Republic of Korea will exercise their national rights. 세계가 자랑하는 G2 국가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d we will do our utmost best to create this country once again as a G2 leading country. 국민혁명 의장 또 여기 웅천 스님 이계성 교장 스님이 저희들과 함께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2019년부터 광화문 10월 혁명을 이끌었던 정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 창당 취지 발언이었습니다. 직접 국민혁명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모든 작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웅촌 스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엉천입니다. 먼저 국민의힘당의 힘의 분토가 갑작스럽게 한쪽으로 쏠림을 보고 세대 교체에 대한 허상이 보수의 새로운 변화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세대 교체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익은 푼대기가 언론의 과도한 조명과 띄우기에 취해 있는 이준석, 지금의 교만과 독선이 체질화된 이런 자를 몰빵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 이준석은 어떤 인간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고 불법 탄핵 규탄에 나선 시민들을 태극기 부대로 매도한 사람이다. 지금은 태극기 드는 것 자체를 수국꼰대로 폄하한다. 이런 사람이 일국의 야당 대표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민의힘당은 김종인 말대로 아사리판이 되고 정권 교체의 희망지수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탄돌이 유승민을 대선 주자로 내세워 대선을 난장으로 만들고 문재인에게는 폐지나 칭칭을 선물할 것이다. 하여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었던 국민의힘당은 믿을 수 없고 희망도 없고 그나마 해왔던 기대도 사거리 사라졌다. 이젠 정말 믿음도 기대도 다 무너졌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유우파 정당을 만들어 우리를 지키고 자유를 되찾을 때가 온 것 같다. 자유우파라고 믿었던 좌파 이중대나 배신을 거듭하는 자들이 몰려있는 정당은 결국 국민을 지켜줄 수는 없다. 더 붉은 당의 집권당 인간들은 하는 짓이 국민을 힘들게 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의힘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해서
오늘 국민혁명당 창당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나라를 걱정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한 바람으로 바라고 원하는 길은 대한정당이 절대로 존재해야 하고, 그 정당이 오늘 창당 발기를 하는 국민혁명당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민혁명당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교계 대표이신 응천 스님의 격려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신자 대표이신 이계성 선생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인 대표 이계성입니다. 문재인 4년 동안에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 정신은 황폐화됐습니다. 오죽했으면 36살짜리 야당 지도자에게 국민들이 다 쏠리고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만일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문정권의 코로나 정치가 아니었다면 문정권은 태극혁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요새 20, 30대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촛불을 들고 문정권 만들어줬더니 4년 지나고 보니까 촛불 대상이 문정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가 폭발되고 민심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걸 추스릴 정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당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는 이런 판단이 다 섰을 거다 생각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더 버티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 정말 대한민국을 끌고 갈 정당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일 이준석이 야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이준석이가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당을 통합하고 단일화해서 정말 문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을 창당한 것이 국민혁명당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혁명당에 갈채를 보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 신자 대표이신 이계성 선생님의 격려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전 자유총연맹 총재이신 김경재 총재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창당을 축하합니다. 공교롭게 저는 2016년 탄핵반대 집회가 최초로 열렸던 12월 초에 서울역 앞에서 연설한 것 때문에 그동안 한 4년 동안 쭉 재판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년 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어제 그 집행유예가 끝나서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 집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전직 총리 노재봉 박사가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는 혁명의 시대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혁명을 붙이기를 좋아해. 무슨 맛혁명, 무슨 그린혁명, 뭐 여러 가지 혁명을 막 붙이는데, 아무거나 혁명을 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혁명적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요새 유행하는 게 또 촛불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촛불혁명이 판을 쳤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촛불혁명을 태극기로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랜 광화문 투쟁으로 태극기를 가지고 그 거짓의 촛불혁명을 꺼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빨리 와서 저 광화문 광장을 둘러봤어요. 우리의 땀과 피와 원한과 한이 서린 데를 보았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뒤집어 놨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앞에를 갔더니 역사박물관 유물을 전시한다고 몇 사람 전시하고 구경한다고 핑계로 저걸 지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것은 내년 3월 9일까지 저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건 전혀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듣기 싫어서 지금 따가따가 소리 나오죠. 저것은 광화문 광장을 하는 것이 옆에 있는 도로 수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기후대회, 소위 P4G라고 있죠? 기후대회 스크린이 쓱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숭례문, 광화문, 남산을 보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평양의 능내도를 또 보였습니다. 문재인의 정권의 머리에는 능내도가 있는 나라가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거짓의 촛불혁명, 문재인이 저 왔다 갔다 하는 역사혁명,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하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결단하고 국민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하나로 만들기 위한 진정한 국민혁명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향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선도와 그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모든 국민이 국민혁명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재 총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법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전 한국 헌법학회장 학회장을 지내신 원로이십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초대해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은 국민주권 실현에 엄청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당은 이념이나 생각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매우 부족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정당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 나물의 그 밥인 형태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항거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도 미흡하며 자신의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실정으로 반사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103석의 의석이 결코 작은 의석이 아님에도 매우 무기력하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년 2021년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서 5명만 반대를 했고 25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결국은 73명의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는데 이 법안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남로당 반란 세력에게 특별 재심을 통해서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7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그 수용자들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법입니다. 18명의 생존 수용자가 제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사보상으로 53억 4천만 원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또 현재 그들은 형사보상에 그치질 않고 103억대의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남은 2천여 명도 무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과 금년에 제주 4.3 추모사를 하신 것이 있는데, 작년 추모사는 먼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처절한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추모사에서는 남로당 적대 세력들을 진압하고 있는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66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고 헌법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남로당 무장 세력들을 진압하고 있는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적 체계가 근본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자신의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제대로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근본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지만 승리의 원인은 국민의힘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연합했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유력 후보를 반대하는 정당도 존재하고 있고, 또 정부는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 야권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유력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과 대등한 지위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국민혁명당의 창립은 야권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정치 작업이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혁명당은 가칭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중단시키고 정의와 공정을 회복하며 국가에 대해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이 뭉친 것입니다. 이 정당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고,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 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국민혁명당의 창당의 이유를 매우 또박또박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만드는 정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가칭 국민혁명당 창당 준비위원회와 또 형제적 연대를 하고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따라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걸 누가 주장했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이 맨 먼저 특별히 기독교 입국론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919년 3월 1일 3.1 운동 이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임시정부를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데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임시헌장,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임시헌장, 즉 임시헌법, 거기에 선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독교 입국론을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파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이 여러 번 이름을 바꿔오면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100만 기독자의 통일당 당원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들이 우파정당이라고 이제껏 찍어왔지만 지난 총선을 보십시오. 교회 대표자라고 2사람, 3사람을 비례의원 후보로 보내줬더니 비례의원 후보에서 페미니스트, 가정을 파괴하는 페미니스트 의원을 앞에 두고 그들은 쫓아내버리고 결국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민혁명당이 광화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창당을 하게 되는데, 이 국민혁명당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독교 입국론에 바탕을 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혁명당의 창당을 축하드리며, 이러한 기조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계속 갈 때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이 시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자유통일당 집회인 줄 알았네요. 네, 다음으로는 국민혁명당 창당 준비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애국세력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이 국민혁명당의 창당을 돕고 실제로 준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몇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상학 자유국민운동연합 대표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동호 교수님 저희 단체 이름을 잘못 부르네요. 자유북한운동연합입니다. 이참한 북한인에게 자유해방을 이룩하자, 이런 뜻에서 만든 단체거든요. 이제 국민혁명당이라고 당명을 그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현명하면, 제가 북한에서 배울 때 현명, 리볼루션, 현명은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다, 이런 뜻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에 광화문에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에 100만, 200만, 연 1150만 명인가 그렇게 모인 거로 나왔거든요. 한 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국민혁명당이 발족돼서 정식 출발하면 1000만의 애국 국민들이 합류할 겁니다. 우리 4만 5천 명의 탈북자들도 정강훈 목사님 따라서 국민혁명당에 합류해서 저 문재인 좌파 독재를 콱콱 밟아서 쓰러뜨릴 것입니다. 현명입니다, 현명. 저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보세요. 자기가 만든 대통령이고 리더인 이명박 박근혜 두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깜빡이 넣지 않았나 탄핵시켜서. 이 비열하고 비겁한 자들이 아직도 금배지 100기명이 달고서 단 한 놈도 국민 앞에 사죄도 안 하고 이 자식들부터 먼저 쓸어버려야 돼. 정강원 목사님은 선지자이며 우리 탈북자들 왜 이분을 저는 남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다 알지만 우리 탈북자들이 정강원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늘 자유통일, 복음통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탈북자들을 따뜻이 안아주는 분은 대한민국의 정강원 목사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서울이. 국민의힘 힘은 뭐예요? 짐이지. 정신 차려라. 드디어 애국 국민들이 정강원 목사님을 따라서 국민연맹당으로 분열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외교, 국제정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이충근 박사님을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제정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내 정치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당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정당의 정의에 합당한 정당은 여당 한 당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당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국기와 그들의 정책이 같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국기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경제 정치 체제를 부인하는 북한 집단과 중국 공산당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굴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당, 여기 많은 분들이 야당에 기대를 하고 야당을 표를 찍어줬습니다. 그 정당의 이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당이 뭐 하는 정당이 아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야당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시장경제를 지킬 그럴 정당이 있습니까? 그런 정당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불임정당, 무능한 정당, 이념도 없는 정당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혁명당을 만들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이제 곧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러면은 통일을 이루고 세계 강대국으로 나아갈 길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자기가 다음번에 국회의원 될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 정권을 뺏어올 생각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목사님이 무슨 정치하시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그 정당을 구상하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국충정, 애국충정을 잘 이해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저들이 각성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국민혁명당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일파만파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을 지도해 오셨던
김수열 대표님의 인사말을 잠깐 듣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우측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제도권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계속 중도하면서 좌클릭해서 우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1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애국 세력이 광장에 뛰어났는데 그 세력을 저들의 전략에 말려서 극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탄핵은 정당하다고 했던 그 세력이 메이저 언론과 합세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내각제로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변합니까? 누가 이 자유민주 체제, 이 우리 체제를 수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 광화문 세력, 태극기라 불리는 모든 대한민국을 수호할 세력들은 모두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번을 들고 총을 들고 전선에 섰던 대한민국의 군번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모두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태극기로 저 촛불과 중도 우파라고 중도를 지탱하는 모든 세력을 휘었고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를 모시고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신혜식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통합으로 가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기회주의 세력, 그리고 탄핵 세력. 이런 자들이 지금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탄핵이었습니다. 이 탄핵에 동조한 세력들, 언론, 정치, 그리고 기회주의 세력, 이 세력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애국 세력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조국 사태가 잘못됐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하고 탄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주의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 숨어서 그들과 야합을 해왔고 지금 드디어 그들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 이름 거론해봐야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 뒤에 숨어있는 이 기회주의 세력이 원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냐? 아닙니다. 또다시 제2의 탄핵을 획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애국 세력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다시 문재인 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애국 세력과 우리 국민들이 분열돼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탄핵 세력, 기회주의 세력이 획책하고 있다. 야권 대통합 이루어내야 됩니다. 중도 보수 화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생각하는 국민 중에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에도 애국 세력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 기회주의 세력에게도 우리 애국 세력들은 없습니다. 바로 분열과 혼란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토양분이고 차양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겁니다. 통합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어날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왜 통합과 다 화합을 하지 않고 또다시 정당을 만드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그 기회주의 세력이 우리 애국 세력들을 민주당보다 더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여기 앞에 계신 유튜버들 입장도 불가하고 있습니다. 애국 세력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작입니다. 분열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막겠다고 분열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끝까지 지켜내자. 정당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관하시고 그냥 국민의힘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은 결국 우리는 뭐가 되냐? 개돼지가 될 수뿐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돼지로부터 벗어나는 그 출발점이다, 이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국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많은 애국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애국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문재인의 불법적인 탄압에 저희 애국 국민들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애국 변호사 중에 유승수 변호사님을 초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파 정당이 있습니까? 자, 강한 우파 정당 더더욱 없겠죠? 자, 여러분, 지금의 국민의힘, 자, 지금 103석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110석 갖고 있으면 강한 정당이 됩니까? 자, 이들이 150석 갖고 있으면 이 행태를 벌일 수 있습니까? 이들이 민주당처럼 180석 갖고 있어도 하는 짓은 똑같겠죠? 자, 여러분,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이 도둑놈으로부터 저 광화문 광장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수년간 피와 땀으로 지켜왔습니다. 자, 미워도 다시 한번 우파 분열하지 마 그러면서 오세훈 뽑아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 광화문 서정엽하고 박원순이 공사하던 거 그거 하나조차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하나 못 몰아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오세훈입니다. 그 오세훈이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이준석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자, 이 사람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사람들 우파 정당 맞습니까? 자, 이 사람들 10석 더 주고 20석 더 주면 강한 정당
혁명당 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 도둑놈들로부터 광화문 광장 피땀으로 눈물과 분노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강합니다. 강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우파 정당입니다. 강한 우파 정당. 강한 정당, 강한 우파 정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강한 국민혁명당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혁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나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도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강한 국민들을 약하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내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다시는 우리한테 우파 분열이니 미워도 다시 한번이니 이따위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한 국민으로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강한 야당에 몸담을 수 있는 자유시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젊고 똑똑하고 말 잘하죠? 예, 국민혁명당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애국 변호사 한 번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아니요, 구조화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네. 안녕하십니까,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 나라 꼴을 보면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가장 이상한 건 저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게 가장 이상합니다. 저 특등 머저리 같은 문재인이 탄핵될 사유가 수십 가지인데 왜 아직까지 저 특등 머저리는 청와대에 앉아 있는 걸까요?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제가 문재인을 특등 머저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특등 머저리는 적극적으로 대화하자는 뜻이라고 문재인이 인정했습니다. 저도 문재인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야당은 탄핵안 발의는커녕 탄핵이라는 단어조차 못 꺼내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이 무서운 건지 뭐가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혁명밖에 답이 없고 국민혁명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교수님, 선생님, 또 종교 지도자들, 지금 다 은퇴를 하고 편하게 사셔야 될 분들이 오죽 나라 꼴이 답답하면 직접 발벗고 나섰겠습니까? 혁명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상의 저항권 발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저항권은 독일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나라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 질서적으로 흘러갈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적인 수단 혹은 법 외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나라를 다시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 안으로 돌려놓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나라를 돌려놔야 되고,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저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이 나라를 다시 민주주의로 돌려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노조 위원장이시죠.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을 그동안 수년간 지도해 오신 이범 대표님을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언론들이 기사가 쭉 나갈 건데 기사 내용을 제가 헤드라인 딱 뽑는 게
정강원 목사 또 정치 시작 뭐 이렇게 기사를 뽑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나라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뭐가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름이 혁명당입니다. 혁명당. 근데 그 정강원 목사님이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혁명을 시작한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시는 날 같은데, 그 혁명을 했던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바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정치를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모두가 목숨을 걸 각오로 이런 전선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2주 연속으로 전라도 광주 땅에 가서 이제 집회를, 금남로 광주의 심장에서 집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광주를 쭉 보면서 5.18 행사를 했는데 수없이 많은 문구들이, 그 플랜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항쟁, 갈등, 화해, 치유, 평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아무리 눈을 감았다 뜨고 감았다 떠도 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자유라는 단어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전라도 광주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연이어서 4.3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 피 같은 세금 1조 8천억이 그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을,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를 하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1조 8천억을 보상해 주겠다고 지금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회가 정상입니까? 바로 이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과 통과와 동시에 제주도와 똑같이 반란을 했던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것도 금액이 조단위 금액입니다. 어제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정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려 1조 4천억을 보상해 주겠다고 지금 국회에 또 그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에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회는 해산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을 시키려면은 진짜 혁명을 해야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30대 40대 청년을 이끌고 그 대한민국 가치가 흔들릴 때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혁명을 성공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6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완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새롭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거듭나라고 지금 힘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인간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러나 저러나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더 이상 국민의힘은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가 국민 혁명을 통해서 정치 혁신과 혁명을 완수하겠다. 그래서 오늘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선언이 완성된 혁명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여성 전문가위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민정 제주 4.3 대책위원장을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전민정입니다. 국민혁명당의 창당 선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 누구에게도 제주 4.3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애국 세력께서 4.3 역사 왜곡의 이 거대한 사기극을 바로잡으려고 적극 나서고 계십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조선 김일성 정권 수립을 지지한 반역의 사건으로 제주 4.3 특별법도 잘못되었고 좌편향 인사들이 주도하여 만든 4.3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도 잘못되었고 4.3 희생자를 추념한다는 제주 4.3 평화기념관도 역사 왜곡으로 가득 차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남로당 4.3 수용인들을 위한 재심재판, 거액의 형사보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4.3이 문제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째 뽑아내고 정체성을 호도하여 북한의 유리한 통일로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민혁명당이 4.3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연합 구국총연합회장이십니다. 강군열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 구국통제장 강군열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있는데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역사를 잘 알게 되면 우리의 미래를 밝게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0년 전인 1901년부터 1905년까지 4년 동안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원래 시골 교회에 소박한 착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면서 교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가 소문이 나면서 나중에는 중소도시에 중견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암스테르담 중앙교회 총경을 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교는 역동적이었고 정열적이었으며 많은 교인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도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실을 깨닫겠는데 그게 뭐냐? 자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은혜 받을 때는 감동을 받고 열정적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사는 삶의 자리에 가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만큼 사회 분위기가 엉망이었고 부정부패가 만연됐고 법과 제도가 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회만 해서는 안 된다. 이 교인들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네덜란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정계에 투신을 했습니다.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최고 권력자인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4년 동안 네덜란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세계 1등가는 선진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즉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새워 기도하면서 목숨 바쳐 대한민국에서 헌신하겠다고 아브라함 칼포처럼 나선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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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번 서울 부산시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제 10개월 후에는 내년 3월 9일에는 전라도부터 제주도부터 경기도 서울까지 우리 5천만이 우리가 단일 후보를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찾아와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몇 분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공동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김일주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4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분열의 죄. 둘째, 후퇴의 죄. 셋째, 기회주의 죄. 넷째, 이 사람들은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19대 대통령 때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7%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52%입니다. 정권을 그대로 내주고 이들 다시 스물스물 국민의힘당으로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후퇴의 죄입니다. 작정산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무서워서 후퇴한 것은 총살감입니다. 공수처, 대북전단 금지법, 이 악법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 중에 제대로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후퇴의 죄 총살형입니다. 기회주의죄, 이 사람들 들어갔다 나왔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국민의힘은 우리 보수 우파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보수 우파는 이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공동회장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승만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 현창 운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승만에 대해서 쳐다보질 않아요. 아무도 상대를 해주려고 하질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얘기를 안 씁니다. 이럴 때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광화문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명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승만의 역사가 복원이 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소나무는 항상 청청한데 잡목도 여름에는 청청합니다. 그러나 눈보라치고 비가 오고 그리고 엄동설한이 되면 소나무만 청청하고 나머지 잡목들은 다 낙엽져서 없어집니다. 보수우파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나무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보수우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동안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문재인의 실정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재 뉴타운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지난 한 달여 넘게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하면서 문재인에게 항의했던 분입니다. 신영식 목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꾸 중궁궐에 있는 저 문재인을 향해서 제 목숨을 다 바쳐서 뛰어다니면서 제 산하에 3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을 임명을 시켜가며 당신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는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이거 주사파 빨갱이 이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는 지난 3월 22일 날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저 청와대 앞에 가서 제인이요 응답하시오. 내가 찍었던 내가 지지했던 바로 당신 문재인 당신이 오늘의 문재인이가 맞서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제가 저기 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제까지 70일 동안 매주 가서 지금 어제까지는 제인이요 왜 제가 10년 고향 선배이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짝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외쳤던 것입니다. 제인이요 응답하시오. 종북주사파 빨갱이였으면 이 광화문에 나와서 숙고되지 하시오. 나도 돌에 맞아 죽을 테니 당신 국민 앞에 돌무더기에 쌓여도 지금 죽으면 당신이 삽니다. 외쳤는데 70일 되는 동안에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까지는 제인이 형이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제인이 개자식아라고 바뀌게 됐습니다. 제인이 개자식아! 아니 근데 참 죄송합니다. 제인이 개자식아 이렇게 했더니요 대한민국 애견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 이 새끼들 자식들을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비교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갖고 넉대 새끼야 이렇게 바뀌기로 해서 넉대 새끼야 이제.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중에 이렇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요 이게. 여기에 계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사실 김경재 총재님, 오늘 내가 짝사랑을 고백합니다만은 이 어른을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돌이켜보시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요 이 어른이. 이 어른이 여기 와서 얼굴을 내밀고 여기에 축사를 하니 이 정당은 잘 되게 돼 있네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제가 70일 동안 풍찬 노숙을 하고 지금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어디가 있냐 터줏대 감이 그래서 저 어디 있습니다 했더니 오늘 이 일을 한다고. 여기가 제 나우바리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 감리회관 우리 어머니 품인데 말이요. 형님 얼마든지 쓰시오. 제가 여기서 안내할 테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국민혁명당 만세! 저도 목숨을 바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강현재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강현재 변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도 발언해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드디어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특히 오늘 다 너무나 훌륭하시고 말씀도 잘 하셨지만 오늘 아까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구주화 변호사님 두 젊은 애국 변호사님들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예? 특정 몇 명의 기회주의자들이 그리고 살인 사형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지금 우리를 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직 70년간 성장시키고 지켜온 자식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분들이 지난 3년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테러 집단, 극우 세력, 나갔으면 좋겠는 집토끼들, 비상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한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애국 국민들,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에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집토끼들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아오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저 무너져가는 엉터리 기회주의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표를 구했다가 돌아서고 나면 온갖 막말로 무시하는 저 집을 부시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에? 여러분들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는 집토끼 취급을 왜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주의자들입니다. 우리 70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G2로 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대명천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의 웬 주사파입니까? 주사파에 동조하고 한마디 옳은 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보수야맹입니까, 여러분? 자,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을 진짜 지키는 주인인 70년 우리 애국 국민들, 3년간 고생하신 분들은 그 집을 부수고 다 나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집을 앞으로 새로 지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몸 주고 표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 거지 취급, 비상적 사람들 이런 취급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총대를 내셨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고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고 지금 이준석이 하는 이 전당대회에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버리십시오. 집을 부시고 나오고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합당한 수준 있는 집을 새로 지을 겁니다. 모두 탈당하시고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따 참 똑똑하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대표입니다. 맥다니엘, 우리 자유파 그리고 싸우는 청년 대표 맥다니엘의 말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줍줍이 문 줍줍이 여러분, 저 맥다니엘 아니고 문 줍줍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죠. 광화문에라도 나와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 그 제가 문 줍줍이에요. 제가 여기 나왔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어요. 질문 주적이 누구냐고요? 그런 언급은 그 대통령실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꾼다든지 뭐 다 바꾸시면 돼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애들도 바꾼다든지 다 바꾸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방역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점심 먹었어요? 전국수 먹었어요? 걱정 마시죠요. 정수기가 끓여져서 짜파구리 때 맛있어요. 사람이면 진짜. 제가 오늘 이거 했다가 고소당할까봐 좀 무서워요. 예? 우리 쩝쩝씨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청년을 고소고발을 하셨더라고. 아니 어떤 비난도 다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청년을 고발을 하셨어. 나름 헐리우드 배우에다가 이렇게 포토샵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김여정이 뭐라 그랬어요? 택땡 머저리, 태생적, 떼떼, 말 더듬이, 미국산 앵무새. 아니 뭐 별명을 모으시나봐. 요 나무가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이분도 뭐 욕을 먹어야지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체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청년은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임금님이 옷 벗고 있으면 옷 벗고 있다 말하는 게 청년이지. 저는 이준석 청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청년입니까?
이준석 청년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리더는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예요. 정가원 목사님 막말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 센 말을 한 거지. 진리를 외친 것 중애들이 찔려가지고 얘네들은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문재인 지지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지금까지 지지하시고 계신 거 보면 저는 정말로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깨문이라 불리시는 거예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사시기를 선택하신 것 같아. 근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아, 너는 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를 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지금부터 자유를 주노니 이 자유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것이라. 절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문재인이 준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홍콩 우산혁명을 생각해 봅시다. 홍콩의 청년들이 공산주의 교육은 안 된다, 공산주의 싫다, 우리도 자유를 원한다. 거리로 25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끝냈어요? 갑자기 하루 전날 코로나가 수입됐어요. 그러더니 모여 있기만 하면 잡아갔어요. 청년들 잡아가는 경찰들은, 공안 경찰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정가원 바이러스입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정부가 국민 한 명하고 싸웁니까? 제가 최근에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이슬람 사원 가보셨어요? 이태원 이슬람 사원? 바글바글해요. 그거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는 왜 통제 안 합니까? 통제하면 죽어요. 그 이슬람 형님들한테. 이슬람 형님들 무섭거든. 살벌해. 터번도 50cm야. 살벌하거든. 이놈은요 세게 가야 돼요. 에? 이 자식들 어디 혼날까봐 이슬람 사원에서 쭈삣쭈삣 가지도 못해놓고 목숨. 근데 저는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이슬람 그 형제들,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예배는 목숨이다 지키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구 있어요? 정가원 목사님 한 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기 때문에 정가원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어디 북한 갔다 온 목사들 교회 안에다 사진 붙여놓고 예배드리고, 어디서 북한에서 들어온 거 배워가지고 사진 붙이고 예배드리는 거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은 사진 붙여놓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게 진짜 청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저 오늘 선글라스 벗어도 돼요. 예. 저 괜찮아요. 이준석보다 인물 나. 걔 머리 스타일부터 구려. 야 준석아, 야 형이 부탁할게. 너 그냥 내려와라. 너 리더 아니잖아. 리더 깡도 안 되는 왜 거기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윤미향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윤미향 국회의원이 말이 되냐고요. 윤미향이 땀 흘리고 더러워 죽겠어. 형 봐봐, 오빠 봐봐, 지금 땀도 안 흘리고 진리 외치니까, 거짓말 안 하니까. 이게 청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역사적인 자리에 계십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계세요. 국민혁명당, 뭐 당을 창당해서 뭐 되겠냐. 저는 오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그래요. 바다의 농도가 3.5%라 그럽니다. 3.5%의 소금이 있어서 바다가 썩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 나가라. 3.5%의 국민들만 있어도 이 바다가 썩지 않아요. 대한민국 썩지 않을 거예요. 국회가 왜 썩고 있어요? 300명 중에 3.5%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명도 없는 거예요, 국회는. 그런 국회 필요합니까? 그런 국회 필요합니까? 마무리 연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회가 유명하잖아요. 일본은 그 회를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산지에서 옮길 때 일부러 조그만 상어 한 마리를 넣는다고 해요. 일부러 조그만 상어 한 마리를. 그러면 5시간 동안 운반하는데 그 조그만 상어는 몇 마리 안 먹어요. 그 조그만 상어는 조그맣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상어 한 마리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살려고 막 움직여요. 살기 위해서. 그 상어는 한두 마리 먹고 배불러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현재 도착했을 때는 그 생선들이 너무 신선해요.
저는 국민혁명당이 그런 상어가 될 줄 믿어요. 국민혁명당이라는 진실된 정당 그 상어 한 마리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건강해지고 신선해지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석보다 훨씬 낫네요. 우리 맥가일 청년에게 다시 한 박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연설을 잠깐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8월 15일 이곳 광화문에서 우리는 저 문재인 독재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외쳤듯 수많은 국민들이 1년 가까이 저 문재인 독재자 때문에 이 광화문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 문재인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 바로 오늘 이 가칭 국민혁명당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일당과 대한민국의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는데도 단 한 놈도 나와서 방귀를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이준석이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은 저 프랑스의 미테랑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적을 두고 싸워야 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저 이념 전쟁에서 국가 예산이 아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른 마당에 저 노원구에 나와서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도 못했던 이 젊은 청년 꼬마를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이념 전쟁판에 당대표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칭 국민혁명당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전 세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국민혁명당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향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우리 기자회견을 시청하시느라 그리고 지켜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혁명당 창당준비위원장이신 정광훈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간단한 마무리 발언하고 광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위대하신 연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시고 희망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바로 세우고 전 세계 G2 국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일시적인 하나의 연설 또 하나의 행동을 보고 흥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달 안에 2천만 명의 당원들이 여기에 가입돼야 됩니다. 그건 또 박수를 또 적게 치시네. 한 달 안에 2천만 명의 당원, 한 달에 돈 1,000원 내면 되거든요. 1,000원?
천원 낼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발이 됐는데, 원래 저는 이 광화문 또 여기 시청 앞에서 20년 동안 6월 6일 날 66 국민대회를 제가 이끌어 왔는데, 올해는 그 6월 6일이 주일날이라서 토요일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날 국민혁명당 탄생에 대한 축하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를 우리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이 위대한 국민혁명당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연설하신 모든 분들의 분노와 그 모든 뜻을 하나로 딱 드리면 뭐냐? 문재인 저놈 빨리 끌어내달라, 이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8월 15일 날은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낼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이 앞장서서 더 이상 문재인의 범죄적인 역사를 계속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끌어내고,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원래 대통령 선거는 12월 말이었습니다. 12월 말. 근데 문재인이 개자식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사이클도 앞으로 당겨서 8월 15일까지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함께 생명을 걸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지금 집에서 유튜브 보시는 국민들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기로 작정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웅천 스님의 그 만세를 또 삼창을 또 하시고 우리가 대회를 마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혁명당 창당선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혁명당은 그 자랑스러운 항해의 닷을 올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혁명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가칭 국민혁명당이라고 합니다. 창당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준비를 정관이 신고를 하는 해 창당자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창조해줘 목사님 끝까지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사랑과 평정이 넘쳐나시기를 인사를 하고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은 기독교 대한선교회 목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이 파손 직전에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년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11시 30분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대통령이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이며,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이며, 백성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인지 작년 10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들으시고 국회의원들도 들으시며 백성들도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혼란과 망국으로 가는 이 상황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대통령께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백성들의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하고자 노력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서 잘 살게 하려면 할수록이 인간의 그 잔꾀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잘 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잘 되게 하려면 할수록이 망국으로 가는 이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4분 오열된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력자들로서 망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엎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자신의 부재함을 인정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심을 구할 때에 찢으셨으나 싸매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들으십시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권을 위임한 것은 좋은 법을 제정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라고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그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서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자유를, 평화를,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한 나라를 물려주도록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하였거늘 어찌하여 압박들을 제거하여 가정들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가는 이러한 사악한 짓들